오늘도 시작해보는 그책 뉴비들을 위한 방송 그 두 번째. 오늘 할 거는 지난 영상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할 것들이 있어요.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화면으로 바꿔서 할게요. 잘 움직이고 있나? 잠깐만, 이거는 전체 화면으로 바꿔서 해야겠다. 자, 이렇게 보면 처음에 깜빡하고 설명 안 한 거, 용축 주간 구매랑 자동으로 세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여기 상점의 아이템 가보면 여기 용맹의 축복 1000개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주간 한 번밖에 구매를 못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구매 가능한 제품인데, 요거는 요 상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구매를 해주면 좋아요. 잼 300개밖에 안 들고, 이거는 대전을 일주일치 보상을 받으면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사주고, 산 용축 1000개로 훈련소를 강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기 맞게. 그리고 자동 공격 세팅. 자, 자동 공격, 이제 자동 스킬하고 이런 게 이제 뜨면은 스킬을 알아서 쓰도록 세팅을 해줘야겠죠. 자, 요거 첫 번째 파티 스킬 자동 사용이랑 전투 시작 시 1번 스킬 강제 우선 사용 있죠. 요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티 스킬 자동 사용은 여기 요 파티 스킬 대사 촉진이랑 순간 가속 부활 요렇게 있죠. 요런 거 제가 그때 뉴비분들을 요 세 개부터 무조건 강화를 하라고 했는데, 이 세 개가 주로 쓰이는 스킬들입니다. 대사 촉진을 맨 여기 첫 번째 칸에 두고 이걸 체크를 하면은 인게임에서 이제 전투를 할 때 파티 스킬 자원이 다 꽉 차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자동으로 시스템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시 1번 스킬 강제 우선 사용, 이거는 님들이 뭐 바로 할 필요는 있겠군요. 자, 여러분들이 쓸 세팅은 뭐 대충 제로까지 해서 이렇게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스킬 순서도 편집을 해줘야 돼요. 뭐부터 하냐? 에이미 스킬부터 써줍니다. 왜? 에이미 스킬이 버프가 있어요. 10초간 사랑의 버프를 걸죠. 파티원은 주는 피해량이 증가하고 공격 시 치명타가 발생할 때마다 스킬 포인트를 회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스킬 포인트. 자, 이거 ATP 조건 사용해주고 빈도를 최대치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에이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버프만 있으면 애들이 치명타 터뜨릴 때마다 계속 스킬 게이지가 불어나고, 그리고 아까 대사 촉진 그것도 자동 사용이 돼 있기 때문에 SP가 부족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게 얘고, 그리고 이거를 처음으로 해서 쓰면서 이 레츠 댄스 이거를 빈도를 어느 정도 좀 높게 잡아줍니다. 왜냐, 이거는 받는 피해량을 감소시켜줍니다. 발밑에 마법진을 깔아서. 이게 얼마나 좋으냐, 얘들이 받는 피해가 감소하면은 님들이 모험을 돌다가 그 받는 피해량 어느 정도 이하로 달성하라는 그 별 미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달성할 때 훨씬 수월해요. 레츠댄스 좀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뭐부터 하냐. 자, 엘리시스나 에우로파 같은 경우에는 딜 탱커예요. 딜 탱. 즉 딜하고 탱이 섞어져 있습니다. 에우로파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번째 스킬이 탱커 역할을 좀 하는 스킬이고, 첫 번째 스킬이 딜링 역할을 하는 스킬이에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딜탱커 먼저보다는 배리어를 걸어준 우리 수호형 스킬부터 먼저 사용하도록 빈도를 올려줍니다. 보통 게임을 시작하면은 여기 순서 돼 있는 대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우선해서 스킬을 써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크리티컬 X랑 메가 슬래시 올려주고 하면은 엘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 스킬로 몹들을 모아줘요. 그러면은 아르메가 메테오랑 블리자드 스톰으로 알아서 녹여주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지난 영상에서 딜러를 무조건 아르메를 추천했는데, 왜냐, 얘가 PVE 컨텐츠 원탑 딜러입니다. 얘를 키워야 PVE에서 매우 편해요.
그리고 이 게임은 주 컨텐츠들이 전부 다 PVE라서 PVE 컨텐츠에서 매우 좋은 캐릭터를 키우는 게 답이겠죠. 그리고 뭐 레이나 베이가스 이런 거는 왜 추천을 안 하냐 할 수 있는데, 베이가스는 단점이 있어요. 얘도 딜이 매우 상당히 강력한 친구인데 단점이 뭐냐, 스킬 구성이 문제가, 자, 다크홀 대상수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얘는 1대 다수에 좋은 캐릭터고요. 얘는 1대 1에서 지속 딜하고 극딜로 상대를 녹여먹는 캐릭터입니다. 즉 레이드에서 아주 좋은 애고, 얘는 모험 같은 데 좋은 애겠죠. 그러니까 아르메가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르메가 먼저 키워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자, 물딜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보면은 물딜러들이 이쁜 애들이 있어서 이걸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키우라고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물딜러 원탑 라그나 신캐입니다. 못 뽑아요. 둘째, 라스, 루퍼스. 아, 라그나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못 뽑는다기보다는 뽑기에서밖에 못 먹는데, 얘를 먹고 키운다고 치면은, 아르메 같은 경우에는 중복 캐릭터를 갖고 영각을 빠르게 땡길 수 있지만, 라그나는 초반에 그런 짓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매우 더뎌집니다. 라스랑 루퍼스는 둘 다 풀각인을 찍어야 시너지 효과와 딜이 나오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라피스는 예전에는 되게 좋은 애였는데 지금은 별로예요. 카나반하고, 그리고 어디 갔니? 세르딘, 요 두 조합도 있어요. 카나반이 분리 극딜러 돌격형이기 때문에 얘를, 얘도 이쁘기도 하고 하니까 얘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추합니다. 얘도 카나반하고 세르딘 둘 다 키워야 되는 것도 있고, 카나반도 풀 각인 찍어야 되는 데다가 얘는 쓰이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얘는 월보 2페이지에서밖에 안 쓰입니다. 그 이외의 컨텐츠에서 단 한 군데도 안 써요. 키우면 안 됩니다. 먼저 키우면. 자, 그리고 자, 폭성 딜러 말고 이제 탱커부터 우선을 하는 이유. 자, 이게 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아르메부터 하라는 고인물들 종종 있다고 했죠. 그분들이 하는 말이 개소리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왜냐? 우리는 아르메부터 키울 거예요. 근데 폭성을 아르메를 하면 이득이 될 만한 부분이, 폭성은 자, 영웅 버프로 경험치 획득량이 400%입니다. 이거밖에 볼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아르메를 체이서를 많이 올렸거든. 체이서 큐브, 체이서 크리스탈, 각성할 각성 큐브 요런 거를 먹는다고 쳐도 우리는 이미 아르메르 20 체이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열쇠를 먹는다는 시점에서 이걸 받으면은 체이서 큐브가 800개가 그냥 날아가는 셈이고요. 체이서 크리스탈 한 1000개 정도 남겠죠. 쓸데없이. 그리고 어차피 초반이라서 이걸 하면은 안에 보면은 이 모험 던전 월드와 같이 1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10일을 돌아야지 얘가 170렙이 찍겠죠. 그 전에 거 돌면은 170렙도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딜러를 먼저 폭성을 한다? 그러면은 존나 손해만 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육성 우선도가 낮은 탱커부터 하는 거고, 탱커를 했을 때 이득이 뭐냐? 자, 이거를 다 봤는데 350번을 돌아야 돼요. 스태미나가 오지게 많이 들겠죠. 이것도 모험 던전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이득은 있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유비분들은 스태미나를 아무리 추가 구매를 해서 막 한다고 해도 350이면 적어도 한 3, 4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커부터 하라는 거고, 폭성은. 자, 그리고 폭성, 자, 탱커 해서 키웠다. 이제 20채 있어. 한 팀 달성하면 여기 4명 보유를 한 개 더 받아요. 요때 뭘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폭성을 할 만한 거는 우리는 이미 20채를 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서버 딜러나 서브 캐릭터를 키우면 되겠죠. 뭘 키우느냐? 저는 추천을 할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베이가스, 그리고 레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아신, 그 이외의 캐릭터는 그다지 볼 게 없습니다. 뭐 에우로파를 먼저 키웠다 치면 엘리시스를 해야 되고, 엘리시스 먼저 키웠다 치면 에우로파 해도 되고, 아니면 티아를 먼저 키웠는데 제로가 쓰고 싶다 그럼 제로 해도 되고, 제로를 먼저 키웠는데 티아가 쓰고 싶다 하면 티아 해도 돼요. 탱커들 많을수록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탱커 하나 더 키우고 싶으면 그냥 아신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서브 딜러 레이랑, 그리고 아르메와는 쓰임새가 다른 극딜러 베이가스, 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추천합니다. 저 아신, 베이가스, 레이 셋 중에 하나 하면 되고요. 아신을 추천하는 이유가 조금 이따 설명할 듀얼레이드에서 아신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각종 템 세팅 및 레벨 특성, 그리고 체이서 특성, 한돌 스킬, 그리고 아르메 영각 포인트 분배, 이걸 알려드릴 건데, 자,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되고 참고하시고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고인물들이 추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찍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찍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찍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크게 그렇게까지 막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막 맞추려고 편집증 막 있듯이 막 그런 식으로 막 너무 적합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일단 템 세팅은 정확하게 해줘야죠, 이거는. 자, 템은 마법 딜러들은 무조건 열정입니다. 열정의 비수. 이게 뭐냐, 레이드 템 세트가 열정의 비수 세트라는 거고요. 이 세트 효과가 있죠. 스킬 공격 피해가 10% 증가하고, 스킬 사용 시 10중첩까지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면 뭐가 좋으냐? 자, 스킬에 치명타가 터질 텐데, 아르메는 치명타 딜러입니다. 보이죠? 치명타 발생 시 공격 피해량이 2.3배로 증가해요. 이거 피해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얘는 치명타 딜러라서도 그렇고, 애초에 마법 딜러들은 전부 다 열정을 쓰기 때문에 스킬 피해 증가로 열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에이미는 저는 열정을 쓰고 있어요. 근데 분노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열정과 분노 세트의 차이가 뭐냐. 자, 열정이 방금 전에 스킬 데미지를 올려준다고 했죠. 힐러가 열정을 착용할 경우에는 스킬 데미지 대신 스킬 힐량을 늘려줍니다. 아주 좋아요. 힐량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열정을 써요, 저는. 근데 분노 세트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스킬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가 붙어 있고, 분노의 힘 효과, 스킬을 10번 쓰면은 공격 피해량이 20% 증가, 그러니까 힐량이 20% 증가하고 적한테 받는 피해량이 20% 감소합니다. 이게 좋아서 분노를 쓰는 사람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임이 분노가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해요. 얘는 쿨감이 알아서 되는 데다가 필살기 한 번만 눌러줘도 그냥 쿨감이 쭉쭉 되는 애고, 대전에서는 필살기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대전에서 쓸 일이 없어요. 대전 캐릭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열정 쓰면 될 거예요. 힐량을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로는 열정을 씁니다. 제로도 열정이에요. 왜 다 열정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제로랑, 그리고 우리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진. 이 두 탱커는 열정을 씁니다. 저는 얘를 분노를 박아놨는데 열정으로 곧 바꿀 거예요. 자, 진하고 제로가 열정을 쓰는 이유. 얘네 둘은 대전에서도 주로 쓰이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진이 열정을 박으면 얘는 각인 스킬로 두 번째 스킬을 쓰면은 각인 상태에서, 그럼 얘가 에너지 포를 발사하거든요. 한 번 더 쓰면 그 딜량이 상당해서
열정을 쓰면은 갑자기 우리 딜러가 탱커한테 맞았는데도 녹는 정말 환상적인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제로는 얘는 굳이 분노를 안 껴도 얘는 최대 체력이 계속 증가하는 패시브 같은 버프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 최대 체력을 늘리는 데다가 그 이 스킬 피해량을 늘리면 뭐가 좋으냐, 배리어량도 증가하고 이 스킬 같은 걸 보면은 딜을 박으면서 좀 침묵을 걸고 하는 스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 뭐 소환체 뭐 소환하는 애들 스킬을 쓰는 애들이 있겠죠. 그걸 다 해제시키고 도발 자기 때리게 만들고, 여기 보면 스킬 사용하던 거 바로 취소시켜버리고 3초간 스킬 사용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침묵을 먹인다 이거죠. 이런 놈이라서 열정을 끼워주면은 정말 잘 싸웁니다. 그리고 엘리시스랑 에우로파가 있는데, 그 전에 아까 제로 설명했고 티아는 무조건 분노를 껴줍니다. 얘는 수호형 중에서 아군을 지키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상대의 데미지를 낮추고 아군한테 배리어를 걸면서 아군한테 피해 감소 버프를 거는 그런 탱커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껴주고 쿨타임 감소와 이 피해량 감소와 이런 걸 붙여주면은 아주 잘 버티면서 아군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멜리시스, 에우로파, 얘네 둘을 설명을 할 건데, 에우로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노를 쓰고 있긴 한데 얘는 의견이 좀 갈려요. 얘는 분노를 써서 쿨감을 주느냐 아니면은 열정을 써서 딜량을 높이느냐, 이 차이로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열정을 쓰고 싶어요. 지금 레이드 재화가 좀 부족해서 템을 못 맞추고 있는데 저는 얘를 열정으로 어차피 보낼 거고요. 열정을 보내면은 뭐가 좋으냐, 얘는 영웅 각인이 나오면서 각인 패시브에 뭐가 붙었느냐, 치명타 피해량 영구 증가 버프가 붙고요. 거기다가 각종 시너지 버프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써서 스킬 데미지와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면 얘 버프를 자기 자신도 적응을 시켜서, 얘는 애초에 딜도 준수한 아이기 때문에 얘를 열정을 주면은 알아서 일을 잘 하겠죠. 그리고 엘리시스는 종종 열정 쓰나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분노 씁니다. 얘는 무조건 분노예요. 열정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얘는 쿨감을 올려서 어, 얘 스킬을 보면은 주로 상대방 스킬을 끊고 침묵을 먹이는 스킬과 아군 공격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배리어를 거는 스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노를 주면은 알아서 일을 정말 잘 합니다. 그리고 어 따로 설명할 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키우게 될 캐릭터 칼리스토 칼리스토도 분노를 써요. 그런데 얘는 월드보스 레이드 컨텐츠 한정으로 열정 장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분노가 무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분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디는 막 레이드에서는 열정 장비를 쓴다. PVP에서는 피해 복수라고, 여기 보면은 옵션이 이렇게 스킬 재사용되기 위한 감소와 생명력 25% 이상의 피해를 받으면 이렇게 생명력 회복하면서 배리어 증가하고 힐량 증가시켜주는 공격력 피해량 증가, 이거 붙여주는 버프를 가진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피해 복수는 추천을 안 하고, 애초에 이 게임은 대전 비중이 낮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시 깜짝이야. 자, 그리고 제가 열정을 쓰는 이유는 열정은 월드보스에서 좋다고 말을 하는데 이 게임은 PVE가 중요시 돼요. 그러면 월드보스에서 좋은 거면은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 열정 장비를 써서 힐량을 늘려주는데
신디는 지속 힐러예요. 지속형 힐러. 얘를 보면은 옆에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걔들이 힐을 계속 걸어줍니다. 아군이나 자신한테. 그래서 힐량을 늘려주면 그만큼 생존성이 증가하고, 근데 무난하게 분노가 나왔다고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신껏 알아서 끼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뉴비는 그냥 분노 끼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열정을 쓰고 있어요. 그냥 끼고 싶은 거 끼우면 될 것 같아요. 템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아까 말했다시피 마법형은 무조건 다 열정. 돌격형은 에우로파 같은 경우에는 열정을 쓰는데 어지간하면 다 분노예요. 앨리시든 칼리스토든 뭐든 간에. 대신에 라스 같은 경우에는 물리 딜러죠. 얘는 열정을 씁니다. 하여튼 간에 어지간하면 분노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탱커는 예외로 제외로와 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분노입니다. 힐러는 그냥 채팅에다 물어보고 쓰세요. 돌격형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괜히 이상한 거 맞추지 말고. 솔직히 설명하려면 한나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겠고. 자, 이제 레벨 특성과 체이스 특성, 한돌 스킬. 자, 랩특. 이 레벨 올릴 때마다 여기서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특성 찍으세요. 막 강요를 하죠. 뭘 찍느냐. 아름의 랩특입니다. 스킬 쿨감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스킬 공격 피해량 증가. 요거 찍어주고, 치명타 확률 올려주고, 방어력 무시 남는 포인트로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순서가 치명타 확률을 스킬 쿨감을 무조건 먼저 찍어야 돼요. 초반에는 님들은 스킬 쿨이 존나 길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먼저 찍어서 쿨타임을 좀 감소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 찍는 스킬을 이거 치명타 확률을 주느냐 스킬 공격 피해량 주느냐로 갈리는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주면 될 것 같고, 얘는 랩특 그렇게 찍으면 되고. 자, 에이미 랩특 얘도 무조건 쿨감 먼저 찍어줘요. 그리고 얘는 공속과 스킬 공격 피해량 증가, 그리고 피해 감소를 찍어주면 좋은데 굳이 안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스킬 쿨감 무조건 먼저 찍고, 그리고 스킬 공격 피해와 기본 공격 속도 증가를 찍어줘야 됩니다. 얘는 왜 기본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 주느냐? 패시브가 이거예요. 기본 공격 시 15% 확률로 마력구슬을 흡수해서 스킬 포인트 회복시키죠. 남는 스킬 포인트 5 미만일 때 초당 이렇게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것도 있고요. 스킬 사용 시 구슬 획득 확률 25%로 증가한대요. 무슨 뜻이냐? 이 기본력 15% 확률이 25%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평타를 좀 많이 때려주면은 이 확률이 자주 터져서 스킬 포인트가 부족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제로는 자, 스킬 쿨감, 스킬 피해 증가 이걸 먼저 찍어야 돼요. 그리고 치화 공속 순서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TR을 키우신다 하시는 분들은 TR을 키우는데 어떤 식으로 찍느냐, 쿨감 먼저 찍어주고요. 얘는 딱히 스킬 공격 피해를 증가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해 감소 두 종류 찍어주고, 그리고 스킬 공격 피해량 남는 걸로 올려주면 배려량이 약간 증가하겠죠. 그리고 돌격형 엘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레벨 특성으로 무조건 쿨감 먼저라고 했어요. 쿨감 찍고 스킬 공격 피해 찍고, 저는 대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킬 공격 피해 감소를 찍어놨는데, 이거는 오히려 님들 같은 경우에는 PVE를 주로 한다 하면은 스킬 대상 시간 감소랑 피해 증가 찍어주고 치확 공속 순으로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애초에 공속 시너지 캐릭터고 극대화랑 치명타 이런 거 시너지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치명타를 좀 더 올려주고 공속은 부수적으로 올려주는 식으로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에우로파 얘는 쿨감, 스피증, 그리고 공속 아니에요. 저 이거 바꿔야 돼요. 공속 말고, 아니다. 아, 아니구나.
공속 맞아요. 스킬 쿨감, 스킬 피해 증가, 공속, 그리고 나머지 한 개를 치확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왜 이래 가냐? 얘는 스킬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패시브로 라일랩스라고 옆에 소환수로 하나 소환을 하거든요. 아까 제로 같은 경우에는 소환수 해제 스킬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로 해제되지 않는 소환수고요. 얘는 자 소환이 기본 공격 3회마다 스킬이 발동되죠. 요게 10번 될 때마다, 그러니까 기본 공격 30회 하면은 라일랩스가 15초간 소환됩니다. 혹은 얘는 요런 거 스킬 쓸 때도 저거 라이트닝 그 스택이 쌓여요. 요런 거, 요런 방패, 탈로스의 방패라고 이 스킬을 쓰면은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라일랩스 유지 시간 8초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얘는 패시브를 강화시켜주면 전투 시작 시에 라일랩스가 알아서 소환이 됩니다. 15초 동안. 그러니까 얘는 패시브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두 번째 스킬을 올려주면 됩니다. 어차피 두 번째 스킬 강화하기 전에 5초 증가라도 일단 붙어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님들이 나중에 키울 칼리스토랑 신디, 자 칼리 같은 경우에는 레벨 특성을 쿨감 먼저 쓰고요. 그리고 스킬 피해 증가, 공속, 그리고 치확 순서입니다. 신디는 어떻게 가냐? 얘는 진짜 무슨 극딜러 마냥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해요. 스킬 재성 시간 감소로 스킬 쿨감을 해주고, 공격 피해 증가로 힐량 늘려주고, 치명타 확률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방어력 무시, 공격 피해 증가를 찍어줄 얘는 특이하죠. 왜 이걸 찍냐? 얘는 스킬이 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미 같은 경우에 힐만 하는데 얘는 보이시죠? 딜도 같이 합니다. 딜을 같이 해요. 체이서 스킬 쓰면은 회복시키면서 딜을 때려박는 스킬입니다. 이거 봐요. 기본 공격 10회를 날린다고 돼 있죠. 그래서 방물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 정도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체이스 특성이랑 한돌 스킬. 자, 채특은 그냥 보고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엘리시스는 약간 다른 게, 요거 고양 1포인트 주고 이거 축복의 기원을 4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아니, 저처럼 그냥 축복의 기원 올인하고 나머지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에우로파 체이서 스킬 특성, 에우로파는 저는 이렇게 줘놨어요. 얘는 지금 연각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냥 이렇게 찍고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돼서 한번 확인차 고인물들한테 에우로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냐 물어보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찍을지 말지 결정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에우로파는 방금 그것보다 얘는 치명타 시너지가 높기 때문에 축기 안 주고 그냥 고양된 힘에다가 올인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수호형 티아 체이서 특성 보면은 축기, 끈생, 신가, 추진력, 스강. 근데 순서는 축기 찍고 끈생 찍고 추진력 찍고 스킬 강화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5체이서 하면 신의 가오 찍어준대요. 맞아. 순서를 설명을 안 했구나. 자, 순서 축기 먼저, 그리고 천운, 추진력, 스킬 강화 찍고 그 다음에 2년입니다. 25체이서 찍기 전에는 2년 굳이 안 찍어도 돼요. 에우로파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까 2년이 찍혀 있었죠. 2년을 제일 마지막에 찍는 거예요. 나머지 먼저 찍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로 체이서 특성.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근데 순서는 고양, 축기 먼저 올려주고 추진력 2년 먼저 찍어주고 스킬 강화 한 다음에 마지막에 끈질긴 생명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탱커인데 끈질긴 생명 저걸 먼저 찍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분도 있고, 얘는 최대 생명력이 증가하는 탱커니까 굳이 안 찍어도 되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찍기 싫으면 찍기 안 찍으면 됩니다. 왜냐? 끈생을 안 발라줘도 잘 버티긴 해요. 근데 끈생 발라주면은 대전에서 활약을 좀 해요, 얘가. 얘는 대전에서 좀 많이 쓰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메, 자, 체이서. 이거 정석입니다. 이대로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순서는 고양, 천운, 추진력, 스강, 마지막 2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체이서 특성. 자, 축기, 보손을 발라놨어요. 그리고 추진력, 스킬 강화하고 마지막은 선택이에요. 천운을 줘서 극대화를 줘도 되고, 근데 극대화는 지금 영웅 각인이 없어서 극대화를 굳이 찍을 필요가 없어서 안 줬어요. 그리고 생명의 숨결, 저는 이걸 줬는데 이걸 주면은 얘 주변으로 무슨 초록색 문양 같은 게 마법진 비슷하게 뭐 이상한 초록색 테두리 같은 게 생기면서 그 안에 있는 파티원들 받는 힐량이 증가합니다. 2년을 주면은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힐량이 더욱더 증가하겠죠. 저는 생샘을 줘놨어요. 그리고 칼리스토랑 신디를 한번 봅시다. 칼리스토, 고양, 축기 혹은 축기 올인 하고 무조건 천운, 추진력, 스킬 강화하고 2년 마지막입니다. 자꾸 뭐 어떤 거는 추진력 2년부터 하고 스강 찍고 어떤 거는 막 여기 딴 것들부터 찍고 막 마지막에 2년 찍고 이러는데 그냥 알려드린 대로 찍으면 돼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신디, 축기, 천운, 추진력, 스킬 강화 2년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딴 거 굳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거고, 자, 아름의 연각 포인트 분배, 이게 제일 우선적이겠죠. 얘가 연각을 가장 먼저 할 거니까 얘를 보여줘야겠죠.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기어코어를 여러분들이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은 밑에 라인부터 찍어줍니다. 전부 다. 그리고 1포인트 찍어야 다음 걸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소 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 거를 어느 정도 포인트를 찍어줘야지 다음 걸 찍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포인트 찍어주고 얘도 2포인트 찍어주고 2포인트 찍고 4포인트 찍고 5포인트 찍고 하는 식으로 올리면 됩니다. 근데 얘네는 찍기 전에 조건이 걸려요. 기어코어 5레벨 달성. 그러니까 얘를 5레벨을 찍고 나서 얘를 찍을 수가 있어요. 포인트로. 네, 그렇고 그런 식이니까 잘 보고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선적으로 찍을 거. 이 밑에 라인은 무조건 찍고 나서 다음 거 찍으러 가야 됩니다. 이거 찍어주고, 그리고 형상코어 개방하면서 포인트가 좀 더 모일 건데, 그걸로 이거부터 올려줍니다. 각인된 힘. 각인 상태 동안 능력치 증가되죠. 60%나. 이거 무조건 5포인트 올려주고, 그리고 형상코어를 개방하고 나서 여기를 한두 개 열었을 거예요. 이거 찍는다고. 왜냐면 기어코어만 다 열면 포인트가 부족해요. 못 찍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 개나 두 개 정도 열었을 건데, 자, 위에 거는 나중에 열고 밑에 거부터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찍는 건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냥 포인트로. 그리고 어떤 걸 우선하느냐. 극대화 연계, 고도의 집중력도 우선해주면 좋고, 극대화 발동 요 두 개를 진짜 우선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 형상 각인, 이게 각인 시 스킬 사용할 때 각인 스킬로 이제 바뀌죠. 스킬이 그때의 스킬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5포인트를 찍어놨는데 무조건 바로 5포인트 찍지 말고 이건 4포인트만 찍고 이거부터 찍어줘요. 얘네 셋부터 마스터를 해주고, 그리고 영혼 코어를 개방하면은 이 한 칸당 5포인트씩 줘요. 5포인트씩. 근데 지금 덜 찍어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서 5포인트씩 한 칸씩 받았는데 그 나머지 포인트들이 지금 여기로 간 겁니다. 자, 처음에 뭐부터 여냐? 이쪽 라인부터 열어줘야겠죠, 당연히. 영혼 각인이 제일 우선되니까. 무조건 이건 체이서 스킬 강화되는 그런 건데 이런 거부터 찍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패시브나 스킬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 여러분 부수적인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요거 찍고 요거 열고 1포인트, 2포인트, 2포인트. 빌려 나가는 거리 감소하는 거 필요 없고요. 저항력 이것도 딱히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정화를 해줘도 되고 굳이 저항력 안 찍어도 얘는 아르메는 특히 PVE 컨텐츠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몹들이 침묵 같은 또는 스턴 같은 거를 오지게 걸어 제끼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필요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 영혼, 전투 시작 시 각인 자원 좋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칸 개방하면서 이거 추적의 단서 이거 다 찍어줍니다. 체이서 스킬이 굉장히 강력한 친구이기 때문에 딜러들은 엔간하면 이거 다 찍어줘요. 이거 찍고 2포인트만 주고 성벽 붕괴 이거는 보호막량 얘가 때렸을 때 상대 보호막 스킬 쓰면은 그 보호막량이 감소를 하는 건데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2포인트 찍어서 20% 감소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추적의 단서 이거 체이서 자원 30% 획득 이게 진짜 큽니다. 얘는 체이서 스킬을 쓰면은 진짜 극딜이 박히는 애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는 포인트들 어디로 가겠냐 요거 영웅의 자지 1포인트 더 올려서 넥스 찍어주고 나머지 포인트로 여기 보스 사냥까지 다 올려줍니다. 얘는 PVE 원탑이기 때문에 보스한테 주는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면은 월드 보스든 듀얼 레이드든 어디든 활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돌 스킬 이걸 아직 설명을 하는데 자, 한돌은 어떻게 하느냐 6초월을 달성한 이게 초월이 3초월 6초월 할 때마다 이렇게 골드로 한 개 돌파를 해서 스킬을 하나씩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자, 아르메 1스킬 패시브. 자, 이것도 채팅으로 물어보면 우리들이 다 알려주는데 이거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1, 2 패시브입니다. 1스킬, 2스킬, 패시브. 이게 왜 1, 2 패시브냐? 자, 스킬 칸을 들어갑니다. 액티브 1, 액티브 2, 패시브 적혀 있는 거 보이죠? 1스, 2스 패시브입니다. 자, 아르메는 1스 패시브 강화하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부터 볼까나? 에이미도 1스킬 패시브 강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티아부터 봅시다. 티아는 2스킬 패시브 강화시켜주면 되고요. 제로는 1스킬 패시브 강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시스도 2스킬 패시브예요. 티아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 에우로파도 아까 보셨다시피 2스킬 패시브입니다. 그리고 우리 칼리스토는 1스킬 패시브입니다. 1스킬이 무적을 부여해줘서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그리고 신디는 1스킬, 2스킬입니다. 얘는 특이해요. 패시브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패시브는 왜냐? 자, 생명의 뿌리의 대상도와 함께 회복된다. 패시브로 뭐 이렇게 30% 미만인 파티원 한 명 생명의 뿌리를 감싸 5초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생명의 뿌리의 대상 이거의 대상이죠. 굳이 같이 회복 안 시켜도 돼요. 1스킬, 2스킬 강화시켜서 상대한테 주는 디버프 시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요 라이프 페어리 막 뭐 피해량 감소나 뭐 이런 거 막 붙겠죠. 효과가 이렇게 요게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채팅에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 듀얼레이드 목표치와 공략 및 최소 컷. 이거는 제가 하나씩 깨면서 보여드릴 건데, 하면 되겠다. 자, 레이드 들어갑니다. 저는 싱글로 보여드릴 건데, 듀얼레이드에서는 각각 두 가지 캐릭터를 골라서 고인물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고인물이 두 개, 우리가 두 개.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목표치는, 자, 목표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목표치 145렙을 찍고, 아니다, 이거 140렙으로 적어졌던가? 잠깐만요. 맞네. 140렙을 찍고 이 장비들을 풀 세팅을 하면은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겁니다. 근데 애들 레벨 140 찍기가 말이 쉽지 존나 어렵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볼 때쯤이나 뭐 이 영상 보고 이제 키우고 나서 얼마 안 됐으면은 6단계를 돌 한 120렙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듀얼레이드를 들어가서 하는데 얘네는 공략이 필요가 없어요. 6단계, 7단계까지 공략 필요 없고 8단계, 9단계, 10단계부터는 최소컷이 존재합니다. 자, 8단계 최소컷. 여러분들은 탱커를 들고 고인물이 딜러를 들 건데 딜러랑 힐러 뭐 이런 식으로 들 건데 여러분들이 드는 캐릭터의 전투력이 최소한 15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7단계는 10만, 8단계는 15만, 9단계가 한 25만 정도 돼야 되고요. 한 20만에서 25만 돼야 되고, 그리고 9단계, 10단계는 특정 조합이 필요합니다. 자, 8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탱커 하나 껴서 탱커 스킬을 좀 열심히 써주면은 돼요. 그냥 자동 스킬 눌러주면 알아서 쓰겠죠. 그러면은 고인물들이 보스를 한 40초 만에, 40초도 솔직히 안 걸려, 한 30초 만에 그냥 녹여줘요. 얘는 샌드백 같은 애라서 굳이 패턴을 외울 필요도 없고, 발 밑에 메테오 떨어지는 거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해주고, 안 피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근데 9레이드, 10레이드는 패턴이 필수입니다. 10레이드 갈 때쯤이면 님들은 스펙이 꽤나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때는 듀얼레이드 들어가서 헤딩팟을 해도 됩니다. 헤딩팟이 뭐냐? 패턴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하면서 고인물 한 명 납치해다가 같이 해보면 돼요. 패턴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레가 조금 까다로워요. 데카네 겁나 이쁘게 생겼죠.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이 준비할 캐릭터가 있어요. 제로 혹은 티아 혹은 아신, 이 셋 중 한 명입니다. 아신은 갑자기 안 키웠는데 왜 키우라고 하냐. 아까 폭성으로 내가 이거 키우라고 했었죠. 얘를 왜 키우느냐. 얘는 10레이드에서 아무리 스펙이 적어도 쓰입니다. 왜냐, 스킬이 사기예요. 자, 보이시죠? 상대가 주는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그것도 절반으로. 그리고 이 마혈이라고 스택을 쌓는데 이거 개수만큼 피해를 더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덤으로 얘 필살기 쓰면은, 자, 20초 동안 주는 최종 피해 70% 감소돼 있죠. 적이 주는 피해가 30%로 쫙 줄어든다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레이드를 가는데도 전투력 컷만 있고 체이서는 한 5체이서만 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투력 컷은 한 30만 언저리 가까이 돼주면 됩니다. 한 20몇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개 사기예요. 듀얼레이드 한정으로. 그러니까 아신을 키워줬다면 브레이드에서도 아신을 좀 써주면은 좋긴 한데, 브레이드는 아신보다는 애들을 좀 모아주는 애들이 필요해요. 칼리스토가 있다면은 환상적입니다. 칼리스토는 체이서 스킬로 애들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혹은 제로도 필살기를 쓰면은 애들을 모아줘요. 몹들을. 아니면 티아는 베리어랑 피해 감소 버프로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데카네는 딜이 존나 세고 패턴이 그지 같은 애예요. 자, 제가 한번 들어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거 하다 터져요. 어려운데. 자,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큐브 패턴, 그리고 쫄모 패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거 두 개만 숙지해주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딜을 하다가, 이거는 제가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냥 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데미지 개수 보이죠? 이거 5천만 될 때쯤이면 얘가 무적 패턴, 큐브 패턴으로 이행을 합니다. 5천만 맞나? 한 2천만 정도인가? 5천만 정도네. 맞네. 5천만 정도 되면 여기 가운데로 이동을 하면서 부적 패턴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쟤한테 붙으면 안 돼요. 다다니트 맞고 죽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날아오냐. 이 큐브들, 이걸 좀 먹어서 점마가 좀 못 먹게 해주면은 좋아요. 아, 좋됐다. 개많이 먹었네. 자, 이게 뭐냐. 자, 점마가 우리한테 주는 피해가 이 1중첩당 3%씩 증가합니다. 딜이 존나 세진다는 거죠. 많이 아파졌어요, 지금. 아까는 베리어 뚫지도 못하던 딜이 갑자기 베리어를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세지고, 얘 피가 한 1억 정도 까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다시 이동을 하면서 잡몹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 종말의 시간초 내에 다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티아, 칼리, 제로 이런 애들이 필요한 이유가 티아 필살기도 그렇고 칼리 요 체이서 스킬 지금 동그랗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이죠? 저거랑 제로 필살기들이 전부 다 쫄몹을 여기 가운데로 모아주기 때문에 이게 꼭 필수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얘 데미지가 2억이 될 때 얘가 가운데로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무적 패턴이 다시 실행되는데 저는 여기서 필살기를 한번 박아요. 이동하고 있을 때는 쳐맞기 때문에. 자, 이렇게 2억 되면 또 큐브 패턴 나오면서 이렇게 큐브 한 번씩 다 좀 먹어주고 다 뗐네. 와, 32스택 이거 깰 수 있나? 자, 그리고 2억 5천만 정도 되면은 이렇게 또 종마레비 팬털이 나옵니다. 잡몹들 나오면서. 그래서 저랑 할 때는 간혹가다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뉴비분들이 당황하고 필살기를 안 써주면 몹이 안 모여 있어서 저희가 터지겠죠. 어떻게 터지냐? 이렇게 방금 시간 내로 필살기 안 써서 안 잡았거든요. 자, 이게 종말의 피 패턴, 직사 패턴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죽어요. 끝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종말의 위 패턴을 파괴를 했다면 거기서 이제 프리딜을 박으면은 알아서 끝납니다. 왜 다시 하기로 들어갔어? 안 할 건데. 아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최소 컷은 아까 말을 해줬고 이제 공략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원정대랑 호감도 실타래 컨텐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원정대. 자, 애들을 원정을 보내놓는 겁니다. 이거 한 팀 편성할 때는 전투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그만큼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자동을 돌려놓을 수 있고요. 이거는 계정 경험치고요. 애들한테는 경험치가 안 들어갑니다. 계정 경험치가 오르는 거고 여기 보상이 아주 좋아요. 차원개수, 소환카드 1일 컨텐츠 중에 차원개수 카드를 여기서 먹을 수가 있고요. 2등급 마법부여 제로상자, 이거는 장비에 마법부여로 추가 옵션을 부여할 때 쓰이는 재료입니다. 꼭 챙겨줍시다. 여기서 주로 먹을 거는 골드도 있고 뭐 진화 큐브를 수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차원계수 카드랑 마법부여 재료, 그리고 골드가 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골드 한두 개 정도 넣어주면은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거 편성할 때는 항상 모두 다 직업 다 다르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호감도 컨텐츠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키우는 캐릭터 호감도 미션을 달성을 해주면서 올리면 됩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올려주면 이 캐릭터의 능력치가 이만큼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한 명 9레벨로 완전히 완료를 할 때마다
그 해당 직업 모든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모든 캐릭터의 능력치가. 그 개수에 비례해서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해주면 좋고, 실타래는 여기 2년 컨텐츠 여기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올릴 거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르메 하고 옆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은 다 물음표로 돼 있을 텐데 제 거 보고 그냥 앨리시스 키우시는 분은 여기서 앨리시스 열어주면 되고요. 앨리시스를 키운다 그러면은 여기 아르메도 있습니다. 이거 열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제로는 여기 앨리시스와 에우로파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주면 되고, 그리고 신디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같이 쓰는 애들 이렇게 있으니까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칼리스토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굳이 열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을 같은 파티에서 같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에우로파 이렇게 있고, 에우로파도 솔직히 열 개 없어요. 티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에이미도 이렇게 있고, 그냥 같이 모험 도는 캐릭터들 열어주면 됩니다. 열면 뭐가 좋냐? 저 캐릭터들이랑 같이 모험에서 영웅 경험치를 추가로 획득한다고요. 저 캐릭터랑 같이 돌면 경험치가 그만큼 많이 쌓이고 여러분들 스펙업이 좀 더 편해집니다. 이거면 될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게 있다 싶으면 영상을 한 편 더 찍겠죠. 근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벌써 힘들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